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며칠 장이 지루하고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마음도 많이 다운돼 있으신가요? 오늘 내일 시세만 본다면 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들 중엔 조울증에 걸린 분들도 많습니다. 시장을 길게 보고 연말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두근두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코인 시장에서 빼고 가면 안 될 곳이죠. 그레이스케일의 수상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봐도 지난 17일부터 하방 추세선을 이탈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이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에 더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일종의 패닉을 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가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기에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보다는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는 상황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오히려 급등한 것이 보이시나요? 75가 넘으면 블록체인 센터 기준으로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73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요 며칠 비트코인에 비해 알트코인들이 더 빠졌는데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왜 갑자기 급등했을까요? 오늘 알트 시즌 인덱스가 급등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알트 시즌 인덱스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는 시총 50위 코인들 중에서 지난 90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의 개수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50개의 코인들 중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75% 이상이면 알트 시즌에 들어서는 것인데 그 수치가 현재 73%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난 9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9월 20일인 오늘을 포함해서 90일의 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90일의 시작점은 6월 22일이 되는데요. 이제 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전날인 6월 21일에 알트코인들이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알트코인 시총 기준으로는 20% 가깝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더리움에 비해 시총이 낮은 개별 종목들은 더 높은 수치로 빠졌을 것입니다. 6월 21일 이후로 크립토 시장은 부처빔 아랫꼬리가 도달했던 바닥 가격을 다져갔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때의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상승률이 계산되다 보니 오늘부로 알트 시즌 인덱스가 급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알트코인 인덱스가 오른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은 알트코인들이 충분히 하락하기 전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 최근의 상승이 저평가되었다면 이제서야 최근 알트코인이 보여준 좋은 움직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트코인 시총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한 걸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5월 중순의 전고점까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이후로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으면서도 피보나치 0.786선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랫꼬리의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의 가격이 잘 방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트코인 전체 시총이 전고점에 근접했고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는 0.786 라인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의 비트코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뚫기는커녕 피보나치 0.618 라인에 한번 도전했다가 지금 겨우 0.5 라인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알트코인에 비해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 며칠 장세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거침없이 상승해온 알트코인들이 잠시 기다려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트코인이 너무 올랐으니 이제 더 큰 조정이 있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지금까지의 상승장은 데드캣 바운스였고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설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크립토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관들은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크립토 시장이
지난 13년과 17년 상승장의 상황과 다른 점은 기관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대 자본 세력 중인 하나인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들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업비트를 쳐다보며 하루 이틀 수익률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그레이스케일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생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파란색 선은 그레이스케일에 보유한 비트코인 총 수량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월 말에 비트코인을 65만 5,700여 개까지 보유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유 수량이 일부 줄어서 현재는 64만 8,5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시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줄어든 비트코인 수량은 보유량에 비해 큰 비중도 아닐 뿐더러 그레이스케일이 수익을 실현하려고 했다면 급락이 일어나기 전인 5월 전에 충분히 매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완만하게 조금씩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건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볼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과 같은 이유로 자산을 리밸런싱 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보유량입니다. 이더리움 보유량도 완만하게 줄어왔습니다. 최대 318만 개까지 보유했다가 조금씩 줄여서 현재는 314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보유량에 비해 줄어든 양이 그리 크지 않을 뿐더러 상승장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데다가 하락 이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보유량을 보겠습니다. 꽤 급격하게 감소한 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Y축 좁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유량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이더리움은 현재 최고점에서 1.25% 감소한 상태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1.52%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감소 비중이 이더리움의 감소 비중보다 큰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는 걱정할 만큼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소하는 것들만 보여드려서 걱정이 되셨나요? 제가 그레이스케일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는 말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을 말로만 들어서는 안심이 안 되시나요? 자, 다른 것들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의 보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5월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7월 말이 되자 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캐시를 왜 늘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캐시를 좋게 보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레이스케일의 베리 실버트일 텐데, 앞으로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지금 시기에 보유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캐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대중들에게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비케를 매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고요. 매수했다고 해도 그 비중은 작겠죠. 근데 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 이더 비중은 줄이고 비케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레이스케일의 라이트코인 보유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월마트 퍼드 뉴스로 인해 시장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라이트코인에 실망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코인 홀더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계속해서 라이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고 월마트 퍼드 뉴스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두 개로는 아직 부족하시죠? 제가 비밀코인으로 소개해드린 지캐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지캐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지캐시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틀 전인 18일에 다시 보유량을 상당수 늘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프라법과 SEC 소송 등 각종 규제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하필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지캐시의 보유량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제대로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근거를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베리 실버트와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지켓시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도 부족하시죠? 그레이스케일의 스텔라 루멘 보유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켓시와 마찬가지로 이틀 전에 보유량을 다시 늘렸습니다.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호라이즌입니다. 지켓시와 같은 익명성 코인이죠. 마찬가지로 베리 실버트 형은 이틀 전 쇼핑 때 호라이즌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베이직 어텐션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틀 전에도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6월 말에 베이직 어텐션 보유량이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체인링크 보유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베이직 어텐션과 마찬가지로 6월 말에 보유량이 급등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도 비밀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좋은 코인이죠.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보유량이 급등한 이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틀 전에도 더 늘렸습니다. 지난주 비밀코인인 파일코인이죠. 보유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라이브피어 보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브피어도 파일코인과 함께 정말 중요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걱정이 전혀 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의 비중을 늘려가는 베리 실버트도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JP 모건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투자 은행들이 크립토 분석팀을 만들면서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연말에 1억 이상 갈 거라는 관점과 그에 대한 근거를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바로 100%, 200% 상승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와 달리 매사에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불안함으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지성으로 매수하고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특정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오늘 매수했다면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투자가 크게 두렵다는 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정신과 마음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끝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죠. 저도 아직 부족하다는 걸 잘 알기에 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10명 중 2명만 돈 벌어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피밀리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등급 확인하셔서 톡방 입장할 수 있는 등급인지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구독자님들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